정말 다채로운 목소리로 세계인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입니다. 프랑스가 재즈 페스티벌만 450개가 있어요. 450개요. 네. 1년에 공연을 한 몇 회 정도 하세요? 평균적으로 한 100회 정도. 최근에 한 공연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공연 하나 꼽으라고 그러시면?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랑 함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다채로운 목소리로 세계인의 마음을 꽉 사로잡은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감독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나윤선 감독님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안 기간도 상당 기간 되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CC에서 네. 꽃돌상을 2014년에 받으셨고 또 2020년에는 부싯돌상을 받으셨는데요. 정말 그리고 나서 우리 사이사이 뵙는데 워낙 바쁘셔갖고 제가 뭐 세계 다 다니시는 데 같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여유있게 본 게 파리의 그 오페라 옆에 한 카페에서 우리가 뵙고 네.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공연할 때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그 나 감독님을 뵙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살갑게 가까운 공간에서 뵙는 거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네. 공연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네. 최정화 씨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좋죠. 감독님은 보면은 진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예술적인 것 같아요. 부모님 모두 음악을 하시고 그렇죠. 네. 아버님은 합창 또 지휘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는 뮤지컬 하시고 네. 또 동생분께서는 또 사진 작가이시고 막 집안이 전부 다 예술가이신데요. 그러면 그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또 부모님께서 특히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저희 아빠는 그 대한민국 최초의 직업 합창단을 거의 만드신 분이세요. 그게 그 국립합창단이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 이렇게 직업 합창단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만 해도 대부분의 곡들은 외국 곡이고 그렇죠. 제대로 뭐 번역이 된 거나 번안이 된 것들이 없어서 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네. 기억이 나는 게 새벽 2, 3시까지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외국 거 말고 우리말로 된 그 제대로 발음해서 부르는 사람도 쉽게 부르고 듣는 사람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한국 합창곡 거의 한 600곡이 넘는 곡들을 직접 이제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곡가분들께 맡기고 또 그다음에 그것도 악보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직업 합창단이 제일 많은 나라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 시작한 분이셔서 제 아빠는 저의 그 멘토이자 저의 음악적인 히어로셨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아직까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아빠께서 늘 그 음악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저도 이어받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뮤지컬! 그러니까 엄마는 또 대한민국 뮤지컬 1세대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하셨었고 그 당시? 네. 아니 그러면 그 우리 나 감독님의 그 그러니까 신이 주신 선물 같은 이 목소리는 어머님의 영향도? 네, 있죠. 그 서울에는 솔직히 굉장히 짧게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우리 랑데부 인터뷰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번에 부친상을 당하셨고 네. 또 30주년 공연도 있으셨고 한데요. 보통 1년에 공연을 한 몇 회 정도 하세요? 평균적으로 한 100회 정도. 그러면 하는 1년이 것 같아요. 365일인데 네. 거의 3일에 한 번 꼴인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가장 많이 공연 횟수가 있었던 달은 언제세요? 제가 2월 한 달 동안 21번 공연을 했거든요. 어머 거의 네. 매일 했네요? 와, 그러면은
그렇게 공연을 자주 하면은요, 제가 보기엔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준비, 연습 좀 드려도 될 거 아니에요? 매일 하시는 게 공연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 그 공연 위에서 워밍업을 하는 게 되고, 네. 공연 위가 이제 저한테는 실험실 같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소리에 또 도전을 하는 그런 연습장 겸 실험실이거든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바로 이어지는 공연에서 또 제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공연이 많으면 저는 좋습니다. 와, 그러면은 2월 달에 21번 하셨으면, 그리고 근데 우리 보통 나윤성 감독님 하면은 주로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활동하는 대륙은 어느 대륙이세요? 저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시작해서이기도 하겠지만, 프랑스가 재즈 페스티벌만 450개가 있어요. 450개요? 네. 세상에. 하루에 하나씩만 열려도 하루에 두세 개도 열려야겠네요? 시즌이 있어요? 주로 이제 페스티벌들은 여름에 있지만 1년 12달 공연들이 그렇게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떼제베를 타고 그 떼제베 지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마다 뭐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가면서 봤더니 제가 떼제베가 서는 역은 다 가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프랑스는 재즈를 사랑하고, 네, 그다음에 재즈를 즐기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제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유럽에 주로 계세요? 사실은 해마다 조금 다르고요. 보통 이제 여름엔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11월까지 공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캉스 기간들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 연초에도 공연들이 계속 있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리 바쁘셔도 또 우리 12월에는 꼭 한국에 오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1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중에 하나가 겨울이에요. 우리 나 감독님 오시니까. 네, 정말이에요. 손꼽아 다니고 있어요. 네. 제가 불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하셨잖아요. 네. 근데 샹송을 좋아해서 불어를 전공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불어를 하시게 됐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샹송을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 한 분이 불문과 선생님이셨는데 그 수업이 끝나면 항상 샹송을 한 곡씩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듣던 팝이나 가요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진지한 얘기를 이 멜로디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이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뜻은 모르고 멜로디만. 네. 그래서 눈물 끼뜨빠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뭔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일 것 같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문과를 가기로 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 대학생 때 프랑스 대사관에서 주최한 그 샹송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걸로 알았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게 또 그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학교 다니면서 그 불어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회도 하고 그럼 이제 샹송을 꼭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뭐 새로운 샹송 없나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우연히 그 외대에 그 수녀 교수님이 계셨어요. 마리조 선생님. 네. 제가 그 제 친구가 마리조 선생님을 또 잘 알아서 마리조 선생님 댁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와, 우리 인연이 또 외대로 또. 네. 근데 그 마리조 그 선생님께서 카세트 테이프를 엄청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샹송 카세트 테이프를. 근데 그 중에 저한테 몇 개 들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니콜 리유라는 가수의 곡인데 메주세 그 사바 마리베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 노래가 좋아서 나중에 보니까 올리비아 뉴튼 존도 불렀어요. 그래서 그래 이 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불러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학교 동기들이 야, 그 샹송 대회가 있다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예선에 통과하고 본선에 올랐는데 한데 대상까지 주셔서 와. 그걸로 이제 부상이 프랑스에서 한 달 동안 연수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와, 그러면 네. 어머 프랑스 정부 돈으로 그냥 초대받아 갔네요? 와, 그게 대학교 몇 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네. 때. 와, 전혀 몰랐네요. 대학교 2학년 때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샹송대에 나가서 대상 받을 만하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나 감독님, 대학교에 2학년 때 벌써 프랑스에 한 달 동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셔서 저는 노래 쪽으로 입문을 하신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어떠한 의류 업체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프랑스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어허. 조금 더 있어 보고 싶어서 아하. 제가 한 1년 조금 안 되게 있었어요. 와, 휴학하고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옹에서 어허. 있었는데 이제 음흠. 그때도 사실 제가 노래 때문에 가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복학하니까 그렇죠. 그 분위기는 다 이제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도 남들이 하듯이 취업 공부 열심히 해서 의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정말. 공채 막 굉장히 경쟁력 심했을 텐데 몇 대몇 치였어요? 뭐 몇십 대, 몇백 대 막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저는 아직도 왜 저를 뽑으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 들어가서 저는 이제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한 8개월 정도 있었어요. 네. 8개월에 있다가 네. 도저히 이건 내가 할 길이 아니다. 그 상사분들을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분들 같이 하려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치. 근데 동시에 내가 여기 재능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놀고 있었죠. 네, 좀 와. 놀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 쪽으로 정식 데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 쪽인데요. 지하철 1호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 업체에서 잠깐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또 쉬다가 아니 어떻게 해서 또 뮤지컬 쪽으로? 뮤지컬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대학교 때 저랑 샹송 대회 나갔던 친구가 우리 나 감독님이 그때 불렀던 노래를 그냥 데모 노래를 보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보냈는데 김민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남들은 거기 뭐 찾아가서 줄 서도 안 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김민희 쌤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죠. 우상이었으니까 그럼요. 저는 일단 스타를 직접 이렇게 보는 건 스타가 처음이어서 전화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말씀드렸죠. 제가 뮤지컬이 뭔지 저는 잘 알고 있다. 엄마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뭐 전혀 훈련이 안 된 배우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래도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 대부분 그런 분들만 모았더라고요. 설경구 씨랑 제가 같이 했는데 설경구 씨도 그때 뭐 이렇게 제대로 훈련된 배우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막 시작하는 배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신선함을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대가니까 보는 눈이 있으시네. 그래서 네, 정말 저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나 다름이 없는 그 작품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저는 항상 나 감독님의 공유를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그 목소리 수를 제가 다 쉬어볼 수는 없지만 정말 사람들은 뭐 많은 목소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다양한 음역의 그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건지 나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음역대가 요거예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요? 네. 트레이닝 받아볼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네. 평소에는 이제 노래를 하지 않으면 이 목소리는 그냥 그냥 의사 전달을 하는데 쓰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목소리는 이렇게 성대를 이제 써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럼 이 성대는 근육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열심히 그 헬스를 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쓰면 쓸수록
새로운 소리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리들이 있었던 소리, 몰랐던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내가 성대 근육을 갖다 네. 훈련시키면.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내가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이제 좀 뛰어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그다음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뭐 숨을 내쉴 때만 소리가 나는 게 들이마실 때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들이마실 때도 소리가 나네. 우연히 제가 알게 된 거고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이렇게 소리를 들이마시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소리라는 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 이후로 제가 공연 때마다 이런 소리도 내보고 저런 소리도 내보고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공연이 계속 많다 보니까 그쵸. 네, 그게 좀 쌓이고 쌓여서 제가 네. 정말 그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시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한국 좀 더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까지 한동안은 유럽에 또 지금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제 자주 오고 싶고요. 네. 물론 이 공부가 끝이 없겠지만 네. 조금 더 전 세계 많은 뮤지션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 있어요. 저는 솔직히 노래는 잘 못해요. 막 탁 틀어놓고 얘기하면 음치거든요. 아니 어느 정도냐면 교수회의 할 때 사람들 나가서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지정아 교수 한번 나가세요. 그러면 전 또 분위기 깨는 거 싫어. 나가서 하면 음치니까 한 소절만 하면 들어가라 그래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좀 리듬은 타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라고 그러면 저는 가면 댄스 할래요 하고 들어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 노래방에 가세요? 저 노래방 안 간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럼 가본 적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 가서 18번이 뭐예요? 저는 그때 남희 씨 노래나 남희 씨 노래. 네. 양수경 씨, 양수경 씨. 그다음에 강수지 씨 노래 강수지 불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유재하. 와. 네, 이렇게 가요 중에 아름다운 곡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리랑은 안 불렀어요? 네. 저도 제가 아리랑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랑 같이 거의 한 15년 넘게 연주하고 계신 정말 스웨덴의 정말 전설 같은 분이시죠. 울프가 케니우스 씨께서 어느 날 저한테 아리랑을 아니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네, 그래서 제가 알죠. 알죠. 그랬더니 아리랑을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세상에.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아니 아리랑이 재즈랑 별로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뭐 국악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쵸.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싶진 않다. 그랬더니 너무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근데 왜 그런 아리랑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엔 그런 민속 음악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스웨덴의 아바도 그리고 아바가 민속 노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또 비틀즈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스웨덴이나 북유럽 그다음에 영국, 스코틀랜드 쪽 민속 음악이 결국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영양분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노래들로 그분들이 음악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민속 음악들이 뭐 수도 없이 많았어서 그걸 듣고 그걸 연주하고 그걸 또 변주하고 편곡해서 그걸 하면서 자랐다. 그래서 지금 이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해외에서 공연할 때도 한국 곡은 한국 곡씩 그쵸? 넣으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해보죠라고 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반응이 그냥? 근데 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리랑이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을 때 그 KBS에서 촬영을 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리랑이 외국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들려지는지를 그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오셨는데 제가 잘 됐다. 그래서 오신다 그래서 오셔라. 그래서 직접 보셔라.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그 카메라 감독님이 나중에 그랬어요. 손이 떨려서 큰일 날 뻔했다고. 왜냐하면
프랑스 관객분들을 찍으시는데 네. 그분들이 우니까 이분도 너무 감동해서 이렇게 그쵸. 약간 울먹울먹해서 이렇게 흔들릴 뻔했다는 어.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들도 놀라셨어요. 진짜 우네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 음악의 힘이 아,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멀리까지 멀리까지.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는 점에서는 음악은 정말 그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약인 것 제일 같아요. 강력한 네. 힘을 가진 게 음악 네. 같네요. 그래서 나 감독님이랑 같은 경험을 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몇 해 전에 프랑스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오셔갖고 네. 정상회담을 그 국빈 만찬을 하는데 나 감독님이 그때 공연하셨잖아요. 네. 근데 공연 끝나자마자 갑자기 대통령이 뭐 체면 불구하고 무대 위로 막 뛰어 올라가셨는데 그때 올랑드 대통령이 무대 위로 가서 나 감독님이랑 한참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아, 저도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너무 당황. 네. 사람들 다들 그 몇백 명 너무 놀랐어요. 네, 저도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 너무 놀래가지고 보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레오 페레의 아베크 르 똥을 불렀는데, 네. 그분이 내가 외우고 있는 프랑스 노래 중에 한 곡이라고, 유일한 곡이라고. 그래서 너무 좋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 감독님은 모르고 그냥 아베크 르 똥을 부르신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너무 네, 좋으셨다고 얼마나 아마 좋으셨겠어요. 따라 부르셨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막 그냥 그 만찬에 오신 그 사람 틈을 뚫고 무대 위로 올라가셔서 나 감독님을 해서 얼마나 궁금했다고 드디어 알았네. 아, 대통령이 유일하게 끝까지 네. 부를 수 있는 네, 네. 노래가 아베크 르 똥. 네, 여러분도 오늘 처음 하셨죠? 네. 그리고 이번에 진짜 30주년이 됐고요. 정규 앨범 12집이 나왔잖아요. 엘르. 그래서 이 앨범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재즈를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스탠다드 앨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즈 스탠다드들만 가지고 그걸로 100% 채운 음반이 없어서 언젠간 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제가 저번 앨범은 100% 제 곡들만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재즈 스탠다드로만 남의 곡들로만 채워보자 라고 곡들을 모으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양이 많아서 줄이고 한 50곡 정도로 줄였어요.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게 그 대부분의 곡들이 다 여자 가수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가 이분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컨셉을 아예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영감을 주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여성 가수들에 대한 오마주. 엘르가 된 네, 그래서 엘르가 된 거예요. 네. 와, 여러분들 엘르, ELLES 불어로 여성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여성 가수들에 대한 오마주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어는 제가 참 좋은 게 그 엘르 안에 그 목소리도 엘르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 맞아요. 명사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노래도 샹송도 네. 엘르. 그래서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이 안에 품을 수 있겠다. 여성 가수들, 노래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 네. 그러면 그 제목 엘르도 우리 나 감독님이 네. 이제는 글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진짜 그 우리와 같은 박사가 끊일 줄 모르고 나왔잖아요. 최근에 한 공연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공연 하나 꼽으라고 그러시면? 네, 맞습니다. 이 공연입니다. 이 공연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저희들 모두 좀 네. 아버님. 네, 저희 아빠께서 처음으로 제 공연을 못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같이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버님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신다는 그 말씀.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내일 음악을 못해도 괜찮다. 뭐 지금까지
나는 행복했고 그리고 뭐 난 더 이상 욕심이 없으니까 뭐 내일 내가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년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50년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네. 굉장히 상당 기간 많이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할수록 즐겁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좋아하고 있는 거 한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나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물론 워낙 제가 좋아하는 나 감독님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몰랐던 또 많은 부분도 오늘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또 한국 나올 때 이런 시간 갖도록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곧 또 다음에 만나요. 네. 네. 아비안또. 아비안또.